영상에서는 미래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시험을 분석하고 어떠한 전략으로 기말고사를 준비하면 좋을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는 출제 패턴과 난이도 그리고 실수 유도 문제가 훨씬 복잡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미래고등학교 시험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래고는 중위권 난이도의 학교이며 원래 매 시험마다 서술형을 출제합니다. 객관식은 크게 어려운 문항은 없고 보통 서술형으로 변별력을 높이는 학교입니다.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대단원 1단원이었습니다. 대단원 1단원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생물 다양성, 산화하는 선역이, 중화반응, 에너지 출입 등 화학과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포함되어 있는 시험 범위였습니다. 미래고 2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간 정도 수준으로 킬러 파트나 계산이 힘들거나 지역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꼼꼼한 암기와 화학에서 산 유형을 많이 풀어왔던 학생들이라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뒷부분에서 많이 긴 문제들이 나와서 시간 조절이 조금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화 반응에서 이온수 변화, 산화원에서 수용액에서의 양이온수와 전자이동에 대한 문제가 약간 어렵게 출제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이 많이 필요했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지만 실험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자체가 매우 길어서 평소에 실험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내용을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빠른 파악이 가능해서 조금 더 유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특이했던 점은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단원에서 중3 유전 개념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학교 선생님의 언급이나 프린트에 따로 내용이 나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번 시험은 크게 까다로운 문제가 없었고 문제 자체가 길어서 그 부분에서 시간 조절이 조금 필요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범위에서 지구과학과 생명 파트는 암기가 중요했고 화학은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이 중요한 파트입니다. 따라서 꼼꼼한 암기를 바탕으로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사고력을 키우고 유형 연습을 통한 정확하고 빠른 문제풀이가 중요했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 등급컷 및 성적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고 1학년은 총 277명으로 1등급은 27명, 2등급은 66등까지입니다. 1등급 컷은 90점 초반이나 중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2등급 컷은 80점 중후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1학년 통합과학 평균은 100점 만점에서 60점 후반에서 70점 중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등급 판별 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등급 유형에서는 두 문제 정도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문제는 22번 문항입니다. 22번 문항은 중화반응 문제로 가한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이온수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빠른 풀이가 중요했던 시험이었습니다. 해결 전략은 뒤에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수산화 나트륨의 묽은 염산을 계속 가할 때 묽은 염산의 부피가 증가할수록 이온수 변화에 따른 이해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A, B, C, D를 금방 찾아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중화반응 이온수 변화 문제를 풀이할 때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짜이온과 구경분 이온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는 점이 매우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논술형 1번 문항으로 이 문제는 산화환원 문제입니다. 여기서의 핵심 개념은 전자의 이동에 따른 여러 가지 산화환원 가능성입니다. 해결 전략과 문제 분석은 뒤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중2 개념 이해부터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 그리고 산화환원 판단, 전자 이동까지 복합적인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나왔던 문제는 수업 시간에 거의 유사한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프에서 첫 지점에서 총량 전하량을 구해서 총량 전하량이 계속 일정하다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범위와 출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대단원 2단원과 3단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3단원 과학과 미래사회는 소단원 하나 아니면은 전부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단원에서 생태계와 환경 변화 파트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있는 단원으로 전반적인 암기 단원입니다. 따라서 꼼꼼한 암기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원에서 에너지 전환과 활용 그리고 발전 단원은 물리 파트입니다. 미래고는 물리를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리에서 발전과 에너지원 단원이 조금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 나왔던 전자기 개념을 꼭 복습을 하고 숙지를 해서 이를 바탕으로 발전과 에너지원 단원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미래고는 원 개념도 출제해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숫자 대신에 문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출제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조금 더 철저하게 물리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에너지물과 신재생 에너지 단원에서는 화학이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화학도 놓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원 과학과 미래사회 단원은 이번 2계정 통합과학2에서 새로 들어온 단원으로 통합과학1에서 과학의 기초와 비슷한 경향을 가진 단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원이 새로 들어온 단원이라서 학교 프린트나 수업을 열심히 들어놓으셔야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공부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과학 뉴스를 교과 내용에 접목해서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학교 프린트와 수업에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개념 완성입니다. 개념과 실험 그래프를 꼼꼼히 이해를 해야 배점이 낮은 문제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기말 범위에서는 물리 파트 응용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유형 연습입니다. 여러 다양한 문제 유형 연습을 통한 문제풀이 감을 익히고 빠른 문제풀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실전 연습입니다. 물리 단원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래고는 서술형에서 좀 어렵고 문제를 길게 출제하기 때문에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중간고사를 점검하고 기말고사에 맞춰서 전략을 다시 짜는 시점입니다. 특히 수행평가 반영 비율도 높은 편이고 기말고사도 남았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조금 못 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수행평가 기말고사 대비를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먼하고는 각 학교별 기출 분석, 서술형 대비, 실전 전략까지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고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